60세 이사의 절반은 야간 다리 경련근 증상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절뚝거릴 수도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72세 박 씨가 내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개우고 다리는 항상 불안정합니다. 이제는 일어서는 걱정이라도 힘겨운 일인데라스요. 60세 이상 어르신 절반이 매일 밤 겪는 야간 다리쥐, 절대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병원에 오신 분들 중엔 평생 다리를 절며 살 수도 있는 위험 단계까지 온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꼭 말씀드려야 할 분이 있습니다. 며칠 전 등산이라면 동네에서 손꼽히던 72 세박 어르신이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주세 회 산에 오르던 분이었는데 그날 모습은 며칠 밤을 사온 사람처럼 눈밑이 꺼지고 발걸음도 휘청거리셨죠. 제가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는지 여쭈었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김약손 선생님, 저는 이제 밤이 오는 게 무섭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 2달 동안 이분은 거의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삼키며 뒤척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박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 나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 중 거의 절반이 밤마다 다리 경련을 겪고 있고 2분 중 1분은 이런 고통을 계속 참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심각한 건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이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 영양 부족인가 보다 하고 방치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인 제가 볼 때 그중 약 20%는 당장 병원으로 달려와야 하는 위험한 혈관 질환의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박 어르신의 다리를 직접 만져보고 검사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건 근육 뭉침이 아니었습니다. 며칠만 더 버텼다면 등산은커녕 평생 다리를 절며 사셨을지도 모릅니다. 최악의 경우엔 다리에 생긴 핏떡이 심장이나 폐로 날아가 치명적 상황까지 갈 수도 있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다리는 괜찮습니까? 혹시 밤마다 찾아오는 그 불청객 때문에 파스 냄새 맡으며 억지로 잠드는 밤을 버티고 계시진 않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박 어르신을 괴롭혔던 야간 통증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단순한 쥐와 당장 응급실 갈 수준의 위험한 혈관 질환을 일반인도 한눈에 구별하는 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쥐가 났을 때 비명 지르며 주무를 필요 없이 3초 만에 통증을 꺼버리는 기적 같은 응급처치법, 그리고 다시는 쥐가 나지 않게 만드는 생활 루틴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오늘 밤부터는 2다리를 쭉 뻗고 편안한 잠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가 있는데 이건 통증을 더 악화시키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바로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렇다 생각하며 영양제부터 사 먹는 것, 그리고 터질 듯 당기는 종가리를 손힘으로 꾹꾹 주무르는 행동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며칠 전 진료실에 오신 72세 박 어르신도 똑같이 하고 계셨습니다. TV에서 마그네슘이 쥐에 좋다는 이야기만 듣고 무려 3종류를 매일 꾸역꾸역 챙겨 드셨고 밤마다 쥐가 나면 아내분을 깨워 2사람이 온 힘으로 종아리를 주물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사해보니 이분의 마그네슘 수치는 완벽히 정상이었습니다. 오히려 과한 영양제 탓에 속은 더부룩하고 소화만 망가진 상태였죠. 그럼 대체 왜 매일 밤 지옥 같은 통증이 왔을까요? 대부분의 야간 다리 경련은 단순 영양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드립니다. 진짜 이유는 신경 센서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다리 근육에는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 같은 2 센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육을 수축시키는 엑셀 센서, 다른 하나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브레이크 센서죠. 젊을 때는 둘이 아주 균형 좋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근육량이 줄어들면 이 브레이크 센서가 먼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센서는 멋대로 엑셀을 밟아버리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잘 때 발 모양을 떠올려 보세요. 이불 무게 때문에 대부분 발끝이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마치 발레리나가 발끝으로 선 것 같은 이걸 전문적으로 족저굴곡 자세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자세에서 종아리 근육이 가장 짧고 팽팽해진다는 점입니다. 이미 긴장한 근육에 고장난 센서가 수축 신호를 빵 하고 쏴버리면 근육은 버티지 못하고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밤마다 고통스럽게 겪는 다리 쥐의 진짜 과학적 원인입니다. 그러니 마그네슘만 먹는다고 해결될 리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 곧 더 중요한 경고를 드릴 겁니다. 박 어르신은 다행히 신경 센서 문제였지만 만약 여러분의 증상이 제가 지금부터 말할 특징과 일치한다면 이건 더 이상 주의가 아니라 응급 상황입니다.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단 3가지 지금 바로 설명드리니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는 절대 장난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쥐가 아니라 당장 병원에 뛰어가야 하는 응급 혈관 신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걸 몰라서 며칠을 버티다 피떡이 날아가 심장폐가 막히는 치명적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눈 크게 뜨고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심부정맥 혈전증 DVT입니다.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다리 속 굵은 혈관이 피떡으로 막힌 상태입니다. 가장 확실한 구별법은 딱 하나, 양쪽 다리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단순 쥐라면 두 다리 굵기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한쪽 종아리만 유난히 부어오르고 피부가 붉게 변하고 만졌을 때 핫팩처럼 뜨끈하다. 이건 거의 100% 혈관 문제입니다. 이때 다리를 주무르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속 피떡이 떨어져 심장이나 폐로 날아가 치명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뜨겁다, 플러스, 붓는다, 플러스, 한쪽만, 카레, 절대 마사지 금지, 바로 병원. 두 번째, 말초동맥 질환 PAD입니다. 이번엔 반대입니다. 혈관이 좁아져 피가 안 통하는 병이죠. 그래서 다리가 붓는 대신 오히려 차갑고 창백해집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발등 한가운데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건강한 분은 콩닥콩닥 강한 맥박이 잡힙니다. 그런데 맥박이 약하거나 아예 안 느껴진다? 매우 위험합니다. 여기에다가 조금만 걸으면 터질 듯 아프다가 쉬면 또 괜찮아지는 이 증상이 반복된다면 이건 거의 교과서적 PAD입니다. 방치하면 다리 조직이 죽어 들어가 절단까지 갈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세 번째, 하지불안 증후군입니다. 이건 통증보다 더 미친 듯한 불편함이 특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표현하시기를 다리 안에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다. 전기가 찌릿찌릿 흐르는 느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너무 괴로운데 움직이면 거짓말처럼 편안해지는 게 핵심입니다. 이건 근육 문제가 아니라 도파민 신경 전달 물질 이상이 원인이기 때문에 쥐약이나 마그네슘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박 어르신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한 것도 바로 이 3가지였습니다. 다행히 이분은 붓기도 없고 피부 열감도 없고 발등 맥박도 또렷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제야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큰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그네슘만 드셔서는 절대 안 낫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딱 3초만 해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말한 위험 신호가 없다면 이제 곧 공개될 3초 통증 차단법이 100% 통합니다. 지금부터는 약도 파스도 없이 내 손으로 다리 쥐를 즉시 꺼버리는 기적 같은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밤마다 어르신들을 괴롭히던 그 지독한 통증을 딱 3초 만에 꺼버리는 응급 스위치를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드렸고 효과를 확인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이를 관문 조절 원리라고 하는데 인중은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신경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여기를 강하게 자극하면 뇌는 다리 통증보다 인중의 강한 자극을 먼저 처리하게 되어 다리 쪽 통증 회로가 잠깐 차단되면서 근육 경련이 멈추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도 인중을 수구혈이라 부르며 응급 상황에서 정신을 깨우는 자리로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박 어르신도 처음엔
선생님, 이게 진짜 통하나요? 라며 반신반의했지만 그날 밤 직접 해보시고 다음날 아침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진짜 3초 만에 싹 풀리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쥐가 오는 순간 1. 발끝을 몸쪽으로 강하게 당긴다. 2. 너무 아프면 인중을 세게 누른다. 이 두 가지면 짧게는 1초, 길어도 3초 안에 통증은 반드시 꺼집니다. 이제 더 이상 밤이 두렵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건 불이 난 뒤에 끄는 소화기 같은 방법이라면 이제부터 드릴 내용은 애초에 불이 나지 않게 만드는 근본 해결책입니다. 박 어르신이 마그네슘 3통을 끊고도 한 달에 쥐가 한 번 올까 말까 할 정도로 드라마티컬리 좋아진 진짜 이유가 바로 이 생활 루틴 때문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식탁 위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쥐가 나면 무조건 마그네슘을 찾지만 사실 우리 신경을 안정시키는 진짜 주인공은 비타민 B군, 특히 B1과 B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신경세포 막을 보호하고 신호 전달을 매끄럽게 만드는 핵심 연료입니다. 부족하면 전선 피복이 벗겨진 것처럼 신경이 예민해져서 밤마다 터무니없는 신호를 보내 근육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저는 박 어르신께 마그네슘 대신 비타민 B 복합제 딱 하나만 드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타우린을 식사로 챙기라고 했죠. 타우린은 근육 피로를 회복시키는데 거의 직방인 성분인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 간 기능이 떨어져 타우린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육이 쉽게 지치고 쉽게 경련이 옵니다. 타우린은 비싼 보약보다 오징어, 문어, 조개 같은 해산물에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만 오징어국이나 조개탕을 끓여 드시면 다리 근육이 확실히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 비밀은 침실 환경입니다. 박 어르신 댁을 보니 겨울이라고 아주 무거운 목화 이불을 덮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게 바로 쥐를 부르는 주범이었습니다. 무거운 이불이 밤새 발등을 짓누르면서 발목이 아래로 꺾이고 종아리 근육은 7에서 8시간 내내 긴장 상태로 버티게 됩니다. 이러니 새벽마다 쥐가 나올 수밖에 없죠. 저는 곧바로 가벼운 이불로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꿀팁 하나. 주무실 때 발목 밑에 베개나 쿠션을 하나 받치십시오. 발이 심장보다 약간 높아지면 하루 종일 다리에 몰렸던 혈액이 심장으로 잘 돌아오고 동시에 발목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막아줘서 종아리 근육이 밤새 편안하게 이완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하루 루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먼저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 10회로 밤새 굳어있던 근육을 깨우고 점심에는 오징어 조개류 반찬으로 타우린을 보충하고 가벼운 산책으로 햇볕을 쬐어 비타민 D를 합성하십시오. 저녁에는 자기 1시간 전 40도 따뜻한 물로 15분 조격, 그리고 잠들 때 가벼운 이불 플러스 발목 쿠션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루틴을 딱 2주만 하면 여러분 다리는 아침마다 왜 이렇게 가볍지? 하고 스스로 느낄 정도로 확 달라질 겁니다. 이제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두 가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고지혈증 약 때문에 쥐가 날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주 루이리한 질문입니다.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 계열은 근육세포막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근육을 쉽게 지치게 할 수 있고, 혈압약 중 이뇨제는 몸속 전해질을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해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약을 먹기 시작한 시점과 쥐가 잦아진 시점이 일치한다면 절대 혼자서 약을 끊지 마시고 주치의와 상담해 약 종류를 조정해야 합니다. 약 때문에 생긴 문제라면 종류만 바꿔도 올라올 만큼 금방 좋아집니다. 두 번째 질문, 마그네슘을 먹어도 왜 효과가 없나요? 마그네슘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단지 원인이 마그네슘 부족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간 경련은 영양 부족보다 신경 센서 문제가 훨씬 흔합니다. 게다가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낮아서 많이 먹으면 설사로 빠져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양을 늘릴수록 더 답답해지는 거죠. 이럴 때는 비타민 B군을 함께 보충해야 신경계가 안정되고
경련이 줄어듭니다. 정리하자면 마그네슘 단독, 효과 미미, 비타민 B 플러스 타우린, 신경 안정 플러스 근육 피로 개선입니다. 이것만 아셔도 치료 방향이 확 바뀝니다. 건강은 큰 결심이 아니라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박 어르신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저를 볼 때마다 선생님 진작 말씀하신 대로 할걸요. 이불 바꾸고 오징어국 먹으니 진짜 다리가 편해졌어요 하고 웃으십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실천 의지를 위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나도 오늘부터 쥐 없이 자겠다. 그 마음이 어떤 약보다 강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셔도 여러분의 다리 건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지금 겪는 쥐가 단순한 근육 경련인지 아니면 혈관이 보내는 구조 신호인지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다리가 한쪽만 퉁퉁 붓고 뜨겁거나 반대로 얼음장처럼 차갑고 발등 맥박이 안 잡힌다면 그건 쥐가 아닙니다. 그 순간엔 주무를 생각도 하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서 혈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밤에 쥐가 났을 때 비명 지르며 다리를 주무르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종아리가 뭉치면 발가락을 코 쪽으로 강하게 당겨 정강이에 힘을 주는 상호 억제법, 너무 아파 움직일 수 없을 땐 인중을 세게 눌러 뇌의 통증 회로를 차단하는 인중자극법. 이 2가지만 기억하면 3초 만에 지옥 같은 통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셋째, 근본적인 해결은 비싼 마그네슘이 아닙니다. 신경을 안정시키는 비타민 B군, 근육 피로를 잡는 타우린, 거기에 가벼운 이불 플러스 발목 쿠션. 이 3가지 생활 습관이 여러분의 밤을 지키고 재발을 막습니다. 며칠 전 다시 제 진료실에 들어오신 박 어르신의 모습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예전에 침울하고 지친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윤기도는 얼굴에 활짝 웃으며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주셨습니다. 동네 뒷산 정상에 다시 올라가 찍은 사진이었죠. 선생님, 이제 밤에 다리 뻗고 잡니다. 우리 집사람도 살겠다 하네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진짜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밤새 뒤척이지 않고 편안히 자는 것,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박 어르신이 해내셨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쥐 걱정 없이 편안한 꿈 꾸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한 부모님 지인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게 더 따뜻하고 유익한 건강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듯 김약손이 되겠습니다.